자, 오늘의 파워마켓 대신원 L&P 센터의 이영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시 이슈가 산적해 있을 때 나오셨네요. 예. 와, 많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 예. 미국의 뭐 양적 완화 이야기 나왔는데 QE2라고 하는 두 번째 예. 양적 완화는 이제 6월 말로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거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 22일 수요일에 이제 FOMC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회의록도 나오게 될 텐데 자, 3차 양적 완화. 여기서 과연 벤 버냉키가 세 번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좀 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FOMC 회의는 두 번째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악재나 호재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언급은 이전의 원론적인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나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기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완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특히 양적 완화가 6월 말로 종료된다 해도 시중 유동성의 급변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 등이 골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다음 주인 6월 말로 두 번째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 때문입니다. 논점은 두 가지인데요.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와 세 번째 양적 완화가 시행될 것인가 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일각에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FOMC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만 심어주면서 금융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일본 지진 영향으로 위축된 경기 지표들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선 양산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섣불리 3차 양적 완화를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차 양적 완화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가 더블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할 것이나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미할 걸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일본 지진 영향에서 벗어나는 양상과 유럽 재정 리스크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는 모습이 경제 지표를 통해 실제로 확인되어야 시장은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등의 실마리는 7월 초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 있다 없다 이 이야기는 몇 달 더 가야겠네요. 논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미국을 거쳐서 그리스로 한번 가보죠. 그 유럽연합 그 재무장관들 모였는데 네. 7시간 동안 뭐 회담을 하고 결국에는 또 이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예. 120억 유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적으로는 역시 이번 주 초 그리스에서 이제 세네가 신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다 이런 건데 예. 디폴트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뭐 외신들에서 조사해 본 거 보니까 한 전문가들 열에 8, 9은 디폴트 가능성 높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대신증권에서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디폴트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디폴트를 일단 디폴트 상황까지 갔다가 와야지 그래도 좀 정신을 어떻게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예. 문턱까지 보내봐야 그리스가 예, 정신 차릴 거다. 예,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추가 구제금융 세부 지원 조건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 ECB 간의 난항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정도면 그리스 추가 금융 지원에 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제금융 지원 계획이 입각한 오차분 120억 유로는 다음 달 예정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붕괴를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 ECB가 추가 구제금융의 성사를 위해 입장을 상당 부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로존 결성 이후 최대 수혜자인 독일은 그리스 문제가 심화돼서 유로존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적극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가 극단적인 재정 위기에 몰려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그리스로 끝나지 않고 재정 상태가 나쁜 아일랜드, 폴란드 등이 그 뒤를 이으면서 유로존 붕괴 사태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시장에서 원만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들의 국채 자금의 70에서 80% 정도를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그리스 국민과 야당의 긴축 추진에 대한 희생과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스 국민과 야당이 현재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본격적인 채무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상태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재정 리스크는 앞으로 상당 기간 확대 축소를 반복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일 그리스 의회의 세네각 신임투표 결과를 주목해야 하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7월 중순 국채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국민과 야당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위기의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조금 빨리빨리 끝내주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그리스 의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뭐 시위를 한다든가 뭐 종파 싸움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조금 빨리 그 자구책을 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네. 유럽연합에서도 섣부른 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 이제 국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종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MVNO 이게 사실상 통신망 뭐 재판매 예,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역시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시총이 좀 뭐 한 200~300억 작은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동안 말 많았던 MVNO 시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MVNO는 가상 이동통신망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업체의 경우에는 망 임대료를 얻을 수 있고 MVNO 업체는 시설 투자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MVNO 첫 도입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가입비와 약정 기간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도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은 외국인과 통화가 적은 노년층이 주요 대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수의 휴대폰을 원하는 고객들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분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MVNO 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VNO 시장과 관련된 업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통신망을 빌려주는 SK텔레콤과 같은 국내 이동통신 3사, 예. 그리고 둘째는 MVNO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마지막으로는 유심카드 업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MVNO 서비스 업체입니다. 오늘도 많이 이렇게 상한가 기록한 업체가 대부분 MVNO 서비스 업체인데요. 많은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만 MVNO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통화 사용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고 경쟁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우에는 망 대여료 수입이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며 특히 MVNO 사업에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고 있는 KT나 LG U+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심카드 업체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VNO를 사용하려면 유심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심카드는 교통카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싸고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VNO와 더불어 최근 통신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차세대 통신망 4G라고 불리는 LTE 서비스입니다. 7월 1일부터 LG U+와 SK텔레콤이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요. 기존 3G에 비해 5배에서 약 7배까지 빠른 무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국망을 갖추려면 최소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기 사용자들은 불편을 감안해야 하고요. 또한 새로운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미 스마트폰 유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 고객이 급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 좀 시간은 필요한 거고요. 인프라 네. 구축까지는. 그리고 일부 기업들 오늘 이제 상한가 간 것도 자본 일부 잠식된 기업도 있고 예. 수년째 적자 행진인 기업이
상한가 간 것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된다. 자기가 기업 분석 잘해서 뭐 발견을 한다면 뭐 좋은 거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재무 구조는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살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이번 주 일정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화요일 일정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일 화요일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 2011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OECD와 공동으로 글로벌 녹색 성장의 성공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등 녹색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세계 LED, OLED 엑스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LED 조명 시장 전망 및 기술정책 과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 포럼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초중고 주 5일제 도입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닝 관련 산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는 세미나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업체의 수출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9차 한 EU 공동위원회도 개최되는데요. 예상 현안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후변화, 화장품, 보건의료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신증권 L&P 센터의 이영준 연구원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